정부가 전면 또 개편을 이번에 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정말 살인적이었어요. 최대 9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종부세라는 거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나오는 세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고 있다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뭐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현금 흐름이 괜찮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보유세를 낼 수 있지만 은퇴를 하고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보유세라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종부세의 부담이 늘어가는 속도도 상당히 빠를 수 있다. 과표도 확대되고 세율도 늘어나고 공제한도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에 너무 벗어난 셈법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 세제 개편의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어떤 금액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주제는 딱 이겁니다. 실거주 보호는 강화하지만 고가주택의 세액 공제는 확 줄이겠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종부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종부세는 내가 가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한번 빼주고요.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합니다. 그러면 그게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한 다음에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하고 세액을 나온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농특세라고 해서 이제 부가세 같은 걸 한 번 더 붙여서 나오는 세금이 우리가 고지서에서 만나는 세금입니다. 되게 복잡하시죠? 이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주택수에 따라서 기본공제는 얼마를 해줄게,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몇 %를 할 것인지, 그 세율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주택수에 따라서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전면 또 개편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부세도 그 맥락은 양도세와 같아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 보유세를 올리겠다라는 거여서 일단 첫 번째로 다주택자여도 내가 정말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공시가격이 9억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종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과세 대상이라는 걸 한번 가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14억을 초과해야만 이제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도록 한번 걸음망을 한번 준 거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라는 것을 이제 뺍니다. 그럼 공시가격을 다 우리가 더하겠죠. 내가 가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자면 10억짜리 주택이 있고 20억짜리 주택을 하면 내가 가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은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10억짜리 50%, 20억짜리 50% 가지고 있으면 5억 더하기 10억이 되니까 내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는 15억이 되는 거죠. 주택이 15억이 어떻게 보면 9억을 넘어가니까 나는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이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가격에 합친 거에 기본공제라는 거를 빼줍니다. 현행세법은 12억을 빼줬고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외에는 9억 원을 빼줬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라는 건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한 세대에 몇 명이냐로 한번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리실 텐데 한 집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대에서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잖아요. 근데 종부세에서는 우리 집에서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받는 사람 2명이죠. 그럼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1세대 2주택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재산세 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보고 2장이면은 일단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공제를 나눌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14억 공제를 받을 거냐 9억 공제를 받을 거냐를 판단하실 때 있어서는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단독 명의로 모든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4억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주택자와 동일한 트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이고 여기 거주라는 개념을 종부세에도 가지고 온 건데요. 이 거주라는 개념은 원래 종부세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거주라는 개념을 세제 개편안의 하나의 화두잖아요. 종부세에도 거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거주까지 하고 있다면
이 기본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더 준 거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이기는 한데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본공제가 12억이 아니라 오히려 9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1세대 1주택자여도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을 양도세에서도 그렇고 종부세에서도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9억 원만 우리가 공제를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9억 원을 전체 다 해주지 않고요. 4억 원을 일단 해주고 더하기 5억 원을 일정 부분만 해주는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의 공시가격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세대 1주택자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집에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부부가 각각 9억 원, 9억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억 원에다가 5억 원이 곱하기 10억 분의 10억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공동명의인데 그러면은 4억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가지고 있는 나의 주택은 10억짜리 공시가격짜리 집인데 내 거주주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0이 돼서 5억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부가 4억, 4억 합계 8억밖에 공제를 받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거주 여부에 따라서 공제액에서도 좀 차별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너무 복잡하죠? 네. 저도 이거 보자마자 너무 복잡해서 거주와 비거주에다가 공제도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율도 달라지고 또 종부세도 2027년, 2028년, 2029년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거를 구조를 짜는데 되게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 공제를 빼고 나면 내 주택분 전체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이게 정말 살인적이었어요. 최대 9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이게 60%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쭉 되고 있었는데요. 요거를 다시 손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로 일괄적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2028년에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집니다. 70%와 80%로 나뉘어지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80%로 2028년부터 적용되고요. 그 외에는 70%가 적용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제외는 되는데 내가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2028년부터는 바로 80%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과세 표준이 거의 확 뛰는 거죠. 60%를 곱하는 거랑 80%는 곱하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그 세율을 곱할 때는 예전에는 두 가지로 좀 나누셨었어요. 3주택 이상자랑 2주택 이하를 나눠서 대부분 이제 2주택자,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어떨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여도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너무 세금 적게 내고 있었어. 이걸 뭔가 정상화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세제 개편안의 어떻게 큰 맥락이잖아요. 세율을 1원화시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1원화를 시키고요. 세율도 상당히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2억 초과 정도의 주택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역시도 한 30억 정도의 주택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부세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율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 이 종부세라는 거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나오는 세금이에요. 집으로부터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고 있다면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뭐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나오는 세율 곱한 이 나온 세금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로 좀 빼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다르게 올해 공시가격을 이용해서 보유세를 매기거든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미국만 하더라도 내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세의 증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7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시세가 올라가면 공시가격도 그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보유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뭐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괜찮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보유세를 낼 수 있지만 은퇴를 하고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보유세라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고령자 공제라고 해서 좀 고령자분들에 대한 좀 우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집을 장기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빼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뭐 미국이나 이런 OECD 국가들처럼 내가 취득한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기 보유 세액 공제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가 아닌 거주로 이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공제만을 적용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제 보유 공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보유 10년 하고 거주 하나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세금이 확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7년은 약간 점진적인 그런 시간을 한번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 공제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완벽하게 도입을 하겠다. 라는 이런 걸로 조금 이제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고령자 세액 공제는 60세부터 65세까지는 20%, 65세에서 70세까지는 30%, 70세 이상들은 40% 정도 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내가 1,000만 원 나왔는데 40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괜찮죠? 엄청 많이 깎아줬잖아요. 그리고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도 5년에서 10년 보유하면 20%, 이거는 나이가 적어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0년에서 15년은 40%, 그 다음에 15년 이상이면 50%를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럼 고령자 최고치와 보유 최고치를 합하면 90% 받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너무 심하니까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종부세 한 500만 원 나왔던 분이면 80% 이제 감면 받으면 100만 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고 나이 많으신 고령자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세의 부담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의 아파트 보면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원주민. 예전에 재건축 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한 80년대 취득하셔서 지금까지 재건축되고 다시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때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되게 100만 원, 200만 원 수준밖에 안 내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 이분들 1980년대부터 2026년까지 40년 동안 보유하셨고 그러면 나이도 어쨌든 어느 정도 있으시게 되면은 80%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이 어떻게 되냐? 일단 고령자 세액 공제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주 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주겠는데 충격을 좀 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2027년에는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보유 공제는 거주 공제의 2분의 1만 적용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약간 거주공제로 어떻게 보면 약간 무게추를 옮기긴 한 거죠. 예를 들자면 10년 보유를 하고 10년 거주를 하셨어요. 그럼 보유공제로는 10%만 인정을 받고 거주공제로는 20%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20%를 이제 받아가지만 그 거꾸로이신 분들은 10%만 받아가셔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고 2028년 이후에는 이 보유공제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거주공제만 인정을 해서 그 집에 산 기간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8년 이후부터 거주한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80%를 한도로 이제 공제 한도로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살아야겠다. 그럼 들어가 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액 공제의 한도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2027년에는 그 한도가 800만 원이고요. 2026년 이후에는 600만 원 이후예요. 사실 600만 원이면은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꽤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유세의 부담이 확 늘어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재건축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그 집을 사셨으면 그 집의 그 보유 기간을 그 공사 기간을 다 포함해서 거주 기간을 쳐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7년에 내가 집을 샀는데
안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2028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2023, 4년에 뭐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2017년부터 2026년까지 9년 보유한 걸로 지금까지 사실 계산이 됐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이제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이제 보유세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세액 공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작년 대비 세금을 많이 오르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측을 하는데 예전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제동을 걸어주는 게 바로 세부담 상한이에요. 이 세부담이라는 거는 사실 좀 계산하기 복잡한데 여러 가지 산식이 있긴 한데 직전 연도에 내가 낸 보유세, 그러니까 즉 재산세와 종부세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세금에 한도를 걸어버리는 그런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에 지금은 150%까지만 세금을 올해 더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세금을 100만 원 냈다면 올해 정부가 거둘 수 있는 보유세의 한도는 150만 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는 제동이 걸려 있었는데 이게 2021년에는 30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사실 300%이기 때문에 거의 제한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정부에서 200%로 상한을 올렸습니다. 그 말은 작년 대비 올해 200%까지는 세금이 오를 수 있다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폭을 늘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부세 부담이 늘어가는 속도도 상당히 빠를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게 이제 2027년부터 하나씩 올리고 공동시장 가액 비율이라던가 세율에서 약간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도세와 종부세가 이제 함께 두 가지를 같이 보면은 보유세 많이 올릴 테니까 2027년부터 조금씩 파세요. 양도를 어떻게 보면 유도하면서 약간 조금 덜 매운맛을 보여주면서 2027년에 양도를 하도록 약간 유도를 하고 2028년에 좀 더 매운맛을 보여주면서 2028년에도 양도를 하고 2029년부터는 둘 다 핵매운맛이겠죠?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령자 공제율도 유지되고 장기 보유 공제가 장기 거주 공제로만 바뀌는 걸로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공제 한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이번엔 또 실제 예시를 통해서 얼마나 세금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조금 비싼 집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가 70억 원 정도고 공시가격이 시가의 한 70% 정도라고 이제 하면은 한 50억 정도, 공시가 50억 정도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70세이시고요. 여기서 사실 거주를 10년 이상 하셨어요. 사실 옛날에 한 30년에 이 집을 사셔서 그냥 쭉 지금 여기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번 세제 개편안 전에는 공제율이 80%에 달했습니다.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80%가 지금 되는 거고 2026년에는 올해 내야 될 세금이 한 종부세가 47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나름 괜찮았죠? 70억짜리 집을 가지신 것 치고는. 근데 2028년에는 이제 개정안이 이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세금이 3,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배 늘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효 세액 공제율이 예전에 80%였는데 사실은 이제 17.9%로 한 18%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엄청 늘어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 집 팔아야 되나? 사실 매년 3,300, 재산세 제외된 거거든요. 3,300만 원을 12월에 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매년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매년 12월 1일마다 내가 3,300만 원을 내야 되고 이 집값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내년에 공시가격 오르려면 이 세금 더 늘어나요. 지금 70억짜리 집 사시는 분들이야 70억 소득 있으니까 사시는 거지만 지금 70억짜리 집에 사시는 70대 분들은 이번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사신 거거든요.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예전부터 그냥 갖고 계셔서 70억짜리 된 아파트가 되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부담되실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매년 3,300만 원 내고 제 종부세만 버틸 것이냐 아니면 이 집 팔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면 팔려면 언제까지 팔아라? 라고 이제 정부가 말을 했죠. 2027년까지 팔아야지 양도세 지금이랑 똑같이 낸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데 세금 내고 또 어디가 가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 또 사야 되고 그럼 그게 그거 아니야. 거래 비용만 들지. 왜냐면 취득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면 또 이거 몇 억 깨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고민이 깊어가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세금이 나는 진짜 가만히 있는데 세금이 2년 전에는 470만 원이었는데 2년이 그냥 지났는데 갑자기 3,300만 원이 7배가 뛴다? 이거 좀 괜찮은 건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예측 가능성에 너무 벗어난 셈법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과표도 확대되고 세율도 늘어나고 무적 공제한도도 이분이 원래는 1,562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확 줄어들었습니다. 600만 원으로.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저희 회사에 내 세금 2027년, 2028년, 2029년 각각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내가 다주택자냐도 되게 다르고 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이 하나가 뭐 상속주택이냐, 뭐 지방 저가주택이냐, 인구감소 지역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다 계산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잡한데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양도는 또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지실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팔아도 내놔도 내일 당장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출도 막혀있기 때문에 거래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물건을 내놓으면 언제 얼마만큼의 가격을 내놔야지 세금 손해 안 보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지금 정말 많이 하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세제 개편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희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모든 1주택자가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집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4억이 안 넘는다면 내 세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나 고가 1주택은 구조적으로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30억이 넘는 집은 저희 한 시세로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집부터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고령자 공제율은 금액 한도가 지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7년은 800만 원, 2028년부터는 6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80%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600만 원까지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보유는 없어진다. 보유보다 거주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셔서 내가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던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